도시재생은 제2의 청춘이다. 저는 한양대학에서 도시계획, 도시재생을 가리키고 있는 구자훈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단계) 사업의 의미를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우리가 이걸 돌아볼 때 꼭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의 판단을 가지고 했던 거지, 지나고 나서 비판적인 부분들, 언론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해요. 비판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지금 이거를 짚어보는 의미는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기 위해서,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점들은 좀 짚어본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했고요. 또 그러면서 개념들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의 역할을 했다. 다만 그 개선해야 될 토대라는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잘 짚고 잘 정리해 가는 것이 이제 같은 세대지만 우리 이 시기에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해보는 첫 사업들이었다. 관계자나 주민들, 또 심지어는 전문가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부닥쳐가면서 해왔던 과정이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었고, 그래서 또 시행착오도 있었던 부분이고, 그 중에서 특히 1단계 사업에 우리가 3+5 국토부 지원을 받은 3개, 서울형으로 했던 5개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를테면 도시재생 사업의 개척자들이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단계 사업들이 처음 하면서 공동체 사업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선정 기준 자체가 공동체 사업이 활발한 곳, 이런 것이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평가하러 가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도시계획, 도시재생을 전공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평가 기준에 파급효과 또는 물리적 정비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평가 기준에 들어갔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삶의 터전을 좀 바꿔줘야지, 이거는 놔두고 위에서 아무리 커뮤니티 활동하고 이런 거 위주로는 한계가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초기에는 놓친 부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상당 부분 보완이 됐어요. 그 제도나 정책이라는 부분에서는. 물론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또 2단계를 해 나가면서 우리들이 경험하고 새롭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발표된 정책은 나름대로 방향을 잡았다. 근데 항상 이게 제대로 성공하려면 방향이나 정책적 그 방향성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뒷받침이 돼야 돼요, 세부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사실은 그 많은 노력들이 누구한테 달려있는 역할이냐 하면 행정에 달려있는 역할이에요. 이 부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고, 방향은 맞았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다듬어 갈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은 제2의 청춘이다. 그 새로운 흐름, 인생의 새로운 흐름을 정리해 가고 또 성숙해 가는 것처럼 도시가 또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다. 그거의 수단이 도시재생이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제2의 청춘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1세대에 참여하셨던 행정, 또 이 주민들, 주민 대표들,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또 상당한 성과 있었고요. 물론 한계도 있었지만 성과도 분명히 있었었고요. 이 것들이 앞으로 새롭게 2세대 도시재생 가는데 큰 밑거름이 됐다. 그 밑거름에 여러분들의 수고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도시가 이렇게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려면 상생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도시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토에서도 그렇고 가장 절절한 게 상생 같아요. 가장 큰 의미는 새로운 대안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런 길도 있구나. 그러니까 다 철거하지 않고 이렇게 집도 고치고 길도 고치고 또 필요한 공간들도 만들면서, 그리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다 철거하고 재개발하고 나면 거기 사시던 분들 대다수가 다 밀려나가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면서 이런 새로운 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 저는 이 도시재생 1단계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면 그 다음이 수월해지죠.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선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성과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말하자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고 뭐 지하철을 개통하고, 이 개발은 성과를 보여주기가 참 쉬운데 이 재생은, 도시재생은 성과를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재개발을 큰 수술에 비유한다면 재생은 좀 작은 수술 또는 어떤 물리치료 또는 자기치유.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큰 수술로 병을 고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큰 수술은 그것 말고는 답이 없을 때, 불가피할 때 우리가 선택할 마지막 방법이죠. 그죠? 그런 수술 아니고도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우리 몸의 병을 고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이 훨씬 더 좋겠죠. 도시재생이 성공하게 하려면 지금과 같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워지게 그리고 불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 또는 소규모 재개발, 이런 작은 규모의 이런 재생 방식의 선택을 하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해드리면 서울 시민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하, 재생이 좋은 데 아니구나, 나는 재개발보다는 재생을 선택할 거야, 이렇게 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크신재에서 작고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크게 신개발, 재개발하는 방식은 개발시대 방식이니까 이제 그만하고 작게 고치고 채우는 방식. 이 대규모로 이 철거 재개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한 채 한 채를 고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또는 헐고 새로 짓는 이런 소규모 사업으로 하면 이 사업에는 동네 설계사무소에서도 일을 딸 수 있고 동네의 작은 건설회사 또는 자영업자들도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경제 생태계의 밑바탕도 함께 이익을 나누는 방식, 이게 작고체가 그래서 지금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리고 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터의 재생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재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터는 뭐 집이나 마을, 도시와 같은 어떤 건물 같은 장소 같은 이런 터도 있지만 거기에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생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거기에 사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분들이 뭘 불편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그분들이 뭘 바라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풀어드리는 게 재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단순히 건물을 짓고 또는 길을 고치고 또는 어떤 시설을 만들고 이게 재생의 다가 아니다. 그래서 재생은 생명을 되살리는 거다. 터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돌보고 또 더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드리는 거다. 어쩌면 굉장히 종합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